몰래 온 불륜 상대 강아지 때문에 한순간에 발각됐다. 우리 집 강아지 초코가 남편의 불륜을 폭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륜 상대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오는 순간을 발각시켰죠. 그날 초코가 평소와 달리 미친 듯이 짖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장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황당한 순간이었거든요. 평범한 부부 일상과 작은 다툼. 제 이름은 정수연, 올해 35살입니다. 남편 재훈과 결혼한 지 8년째예요. 우리에게는 3살 된 시박연 초코가 있습니다. 재훈은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초코의 짖는 소리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초코야, 조용히 해. 아빠 자고 있잖아. 하지만 초코는 개의치 않고 재훈의 이불을 물어뜯기 시작하죠. 알았어, 알았어. 산책 가자고. 재훈이 일어나 초코와 함께 나가는 동안 저는 아침을 준비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조용한 부부 생활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재훈과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여보, 설거지 좀 해줘. 너무 피곤해. 나도 피곤한데?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맨날? 이번 주만 해도 내가 5번 했는데. 그래서? 점수 매기면서 살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다툼이 시작되면 결국 각자 방으로 들어가 냉전을 하곤 했습니다. 결혼 8년 차의 권태기였을까요? 예전만큼 서로에게 다정하지 못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 또다시 싸웠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뭐? 나도 약속 있는데? 무슨 약속? 회사 동호회 모임. 지난주에 말했잖아. 안 했는데? 나 못 들었어. 분명히 말했어. 내가 안 들은 거지. 결국 그날도 각자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재훈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초코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초코야, 요즘 우리 집 분위기 이상하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 초코가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해줬습니다. 강아지는 정말 사람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재훈이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재훈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응? 아, 홍대. 왜? 여자 향수 냄새 나는데. 아, 여자친구가 같이 있었거든. 인사하면서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배우자의 수상한 행동 발견. 그 다음 날부터 재훈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재훈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 응, 임원 보고 있어서. 잘 다녀올게. 재훈은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새로 산 넥타이를 매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았죠. 잘 다녀와. 회의 잘 되길. 고마워. 하지만 재훈이 나간 후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에 향수 샘플이 버려져 있었어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이게 뭐지? 혹시 제가 쓰라고 사온 건가 싶어서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화장실에 향수 샘플 있던데 내 거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아, 그거? 회사에서 이벤트로 나눠준 거야. 내가 써.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 재훈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식이었어? 응, 팀 회식. 프로젝트 끝나서. 술 많이 마셨어? 아니, 좀 마셨어. 하지만 재훈에게서는 술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그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요즘 향수 뿌려? 평소에 안 그랬잖아. 응? 아,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하라고 해서 신경 쓰는 거야. 그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은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누구지? 회사 동료인가?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5분 후 같은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에 미리 보기가 떴어요. 오빠, 내일 정말 갈 수 있어? 보고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보고 싶다고? 재훈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지은이한테 전화 왔었어. 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래? 뭐라고? 몰라. 안 받았어. 근데 누구야? 지은이가? 회사 후배. 업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나 봐. 토요일에? 응, 월요일에 발표 있어서 준비하는 것 같아. 재훈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코는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불륜 상대의 비밀 방문 계획. 일요일 아침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가야 할 것 같아. 일요일에? 응, 월요일 발표 준비해야 해서. 몇 시간만 있다 올게. 그럼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저녁에는 집에 있을 거야. 재훈이 나가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초코와 함께요. 초코야, 산책 갈까? 초코가 신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1시간쯤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초코에게 물을 주고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죠. 그런데 오후 3시쯤 초코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현관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초코야, 왜 그래? 저도 현관 쪽을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코는 계속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오나? 아빠 벌써 오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에서 삐삐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인가? 하지만 재훈은 열쇠가 있는데 굳이 비밀번호를 누를 이유가 없었어요. 초코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초코를 붙잡고 현관을 주시했어요.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아지가 몰래 방문자를 발견.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형의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초코는 제 뒤에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에 들어갈게.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설명해 주세요. 누구시고 왜 여기 왔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재훈 오빠 회사. 재훈 오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게 오빠가 알려줬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재훈이 이 여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왜요? 왜 알려줬는데? 지은이라는 여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초코가 더욱 크게 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저는 겨우 초코를 붙잡았습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어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재훈이었어요. 수연아, 지은아. 재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의외의 폭로 순간. 재훈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
모르는 여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들어왔는데 초코가 재훈에게도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재훈을 너무 좋아하던 초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구는 건 처음이었어요. 초코야, 진정해. 재훈이 초코를 달래려 했지만 초코는 계속 짖었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이제 와서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아까는 오빠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은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훈이 제 앞에 섰습니다. 수연아, 정말 오해야. 지은이는 오해? 뭐가 오해야? 회사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 여자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왜 오늘 우리 집에 온 거야? 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둘이 만나려고 했던 거지.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그때 지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사모님, 이거.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였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생일 선물이에요. 생일 선물?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당황한 표정.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다음 주가 내 생일이잖아. 깜짝 선물 준비하려고 했어. 깜짝 선물? 응. 내가 갖고 싶어 하던 목걸이 있잖아. 그거 사려고 백화점 갔는데 품절이더라고. 그래서 지은이한테 부탁했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친언니가 그 브랜드에서 일해요. 그래서 재훈 오빠가 부탁하셔서 구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네. 오빠가 오늘 사모님이 외출하신다고 해서 그 사이에 몰래 갖다 드리려고. 저는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외출한다고? 재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내 친구 민지한테 부탁했거든. 오늘 너 만나자고 연락하기로. 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민지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4통이나 와 있었어요.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만나게 됐나 봐. 그래서 내가 집에 있었던 거고.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회사 간다고 한 것도? 목걸이 받으러 지은이 만나러 간 거였어. 미안해, 거짓말해서. 지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빠한테 미리 확인하고 왔어야 했는데. 오빠가 분명히 외출하신다고 해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불륜이 아니었어? 재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왜 바람을 피워? 초코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재훈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황당함과 웃음 속 감정 혼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하고 황당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오해한 거네. 재훈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깜짝 선물이라고 숨기려다가 이렇게 됐네. 지은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해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수 냄새는? 내가 요즘 여자 향수 냄새 나던데. 재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목걸이 고르러 백화점 갈 때마다 직원들이 향수 테스트 해주더라고. 내가 좋아할 만한 향수도 같이 찾아보려고 했어. 그리고 지난주에 홍대 갔을 때도, 그때도 지은이 언니 만나서 목걸이 얘기하러 간 거였어. 지은이 언니가 거기서 일하거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언니랑 재훈 오빠가 만나서 상의했어요. 저도 그날 같이 갔고요. 그래서 내가 여자 향수 냄새 맡은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웠어요. 그럼 휴대폰에 보고 싶어라고 문자 보낸 것도?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목걸이가 너무 예뻐서요. 이거 사모님이 보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자가 짧게 잘려서. 네, 죄송해요. 제가 문자를 너무 길게 써서. 저는 완전히 오해한 거였습니다. 초코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초코야, 너도 오해했구나. 초코가 낑낑거렸습니다. 증거 확보 및 사실 확인.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게 전부일까? 증거 좀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재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지은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야.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목걸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목걸이 재고 확인됐어요? 네, 다음 주에 입고된대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정가에서 20% 할인해 드릴 수 있대요. 모두 선물 준비에 관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훈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들, 여러 목걸이를 비교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골랐어. 내가 좋아할 만한 걸로.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바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해야지. 넌 내 아내잖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재훈 오빠가 정말 사모님 생각 많이 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했는데 오빠가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최고로 좋은 거 받아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훈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 저는 재훈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했어. 괜찮아. 충분히 그럴 만했어. 지은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목걸이는 여기 두고 갈게요.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은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지은이가 나가고 저와 재훈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진짜 화 안 났어? 화났다기보다는 부끄러워. 내가 너무 쉽게 의심했어. 아니야. 나도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어. 초코가 우리 사이에 누웠습니다. 초코야, 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 고마워. 초코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빨리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는지, 얼마나 쉽게 재훈을 의심했는지. 결혼 8년 차지만 아직도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결말, 강아지가 모든 진실을 드러낸 사건. 다음 주 제 생일이 됐습니다. 재훈은 그 목걸이를 선물로 줬어요. 생일 축하해, 수연아. 고마워. 정말 예쁘다. 목걸이를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던 그 목걸이였어요. 여보, 그런데 말이야. 응? 앞으로는 이런 깜짝 선물 하려면 미리 말해줘. 내 심장 약해. 재훈이 웃었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터는 깜짝 선물 준비 중이야라고 미리 알려줄게. 그게 무슨 깜짝 선물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초코가 우리 사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꼬리를 신나게 흔들면서요. 초코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고마워. 초코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지은 씨,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이해해요. 앞으로 재훈이 일로 도와주실 일 있으면 저한테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또 오해할까 봐요.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사모님, 그런데 목걸이 잘 어울리세요. 재훈 오빠가 정말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지은 씨 언니 덕분이에요. 저희 언니도 재훈 오빠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르시는지 보고 감동받았대요. 2시간 넘게 매장에서 고민하셨거든요. 2시간이나? 네. 사모님 피부톤이랑 어울리는 색상, 평소 스타일 모든 걸 고려하셨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훈이가 그렇게까지. 네. 정말 사모님 사랑하시는 게 보였어요. 지은 씨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초코만 저를 반겼어요. 초코야, 우리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지? 초코가 꼬리를 흔들며 짖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고마워서. 뭐가?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재훈이 웃으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초코가 우리 주위를 빙빙 돌며 짖었습니다.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야, 초코. 너도 소중해. 재훈이 초코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며칠 후 저는 이번 일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남편의 비밀을 폭로했다는 제목으로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헐, 저도 완전 불륜인 줄 알았어요. 결말이 너무 훈훈해요. 남편분 진짜 멋지시네요. 초코 너무 귀여워요. 집사님을 지키려고 한 거네요.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졌어요. 재미있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강아지가 진짜 CCTV네요. 키읔키읔키읔. 초코한테 간식 많이 주세요. 이런 반전이라니. 완전 영화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첫째, 배우자를 쉽게 의심하지 말 것.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갈 것. 둘째, 깜짝 선물을 준비할 때는 신중하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셋째, 반려동물의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 그들은 우리가 놓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한 달 후 저희 부부는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 상담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죠. 꾸준한 대화와 솔직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8년 차지만 아직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어요. 앞으로는 작은 일도 서로 나누기로 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저녁 30분씩 대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초코와 함께 산책하면서 또는 소파에 앉아서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힘들었겠다. 오늘 쇼핑몰에 이런 문의가 왔는데.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석 달 후 재훈이 또 비밀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자주 보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또 뭔가 준비하는 거야?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켰네. 우리 결혼 기념일 이벤트 준비 중이야. 알았어. 이번엔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지난번 일 때문에 배웠지. 깜짝 선물도 좋지만 내가 불안해하는 건 싫거든. 재훈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재훈은 멋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선물을 줬어요. 뭐야? 또 선물? 응. 열어봐. 상자를 열어보니 강아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초코를 위한 거였어요. 초코 것도 준비했어. 초코도 우리 가족이니까. 여보.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와서 초코에게 새 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초코야, 아빠가 내 것도 사왔대. 예쁘지? 초코가 신나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초코야, 그날 내가 짖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초코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초코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짖었는지는 모릅니다. 단순히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경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초코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훈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저희 부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초코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가끔 그날 일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와요.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불륜을 의심했는지, 지은 씨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재훈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신뢰의 중요성, 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 요즘은 재훈이 무슨 일을 하든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어봐요. 그리고 재훈도 숨기지 않고 말해줍니다. 여보, 오늘 여자 동료랑 점심 먹었어.
그래? 맛있었어? 응. 근데 내가 해준 밥이 더 맛있어. 에이, 거짓말. 진짜야.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저녁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날 일 생각나? 응? 무슨 일? 초코가 지은이 발견한 날. 아, 그날. 당연히 기억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날인데. 나도. 그날 정말 식은땀 났어. 그래도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게.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 부부에게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연아. 초코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짖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초코도 사랑해. 우리 셋은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의심하기 전에 대화하고 오해하기 전에 확인하고 그리고 반려동물의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것. 초코가 그날 짖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재훈의 정성 어린 준비도 알지 못했겠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의 일원이고 때로는 우리의 수호자이기도 해요. 초코야,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초코가 제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마치 천만에요, 엄마. 항상 지켜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몰래 온 불륜 상대 강아지 때문에 한순간에 발각됐다. 하지만 그건 불륜이 아니었고 오히려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가족의 우픈 이야기입니다. 오해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난 그리고 초코 덕분에 더 행복해진 우리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충성스러운 반려견이 있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일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 아닐까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성장해 나갈 겁니다. 초코와 함께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소통입니다. 의심이 들 때는 숨기지 말고 대화하세요. 그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초코가 폭로한 진실, 그것은 바로 재훈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초코야, 넌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사랑해. 초코가 꼬리를 흔들며 짖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에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몰래 온 불륜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전령이었던 지은 씨.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낸 우리 초코.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소통.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어떤 오해도 풀 수 있고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초코가 가르쳐 준 것.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사랑은 숨길 수 없으며 가족의 유대는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몰래 온 불륜 상대 강아지 때문에 한순간에 발각됐다는 저희 가족의 진짜 이야기입니다.